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카카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또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추천주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많이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또 지루한 장이고, 또 굳이 무리해서 뛰어들어서 이렇게 매매를 할 만한 그런 뚜렷한 어떤 방향성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이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오늘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카카오는 뭐 한 마이너스 2%대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카카오의 하락분은, 어제 오늘의 하락분은 좀 어떻게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가 수혜를 볼 수 있었던 만큼의 그런 매수세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탈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싶고, 그 정도만 우리가 데이터적인 측면으로 좀 어떤 그런 분석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던 뭐 중장기적이든 어쨌든 사실 지금 뭐 단기적인 매력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카카오는 단기적인 매력은 그렇게 크게 없고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기존에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모멘텀이 항상 존재했고, 또 사업도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고, 자회사들도 뭐 정말 뭐 많이 이제 그런 좀 뭐랄까요, 지배종속 관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모멘텀이 모멘텀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뭐 각종 증권사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분기의 실적은 어떤 기준 잡았던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시세가 좀 끝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이제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면서 어떤 그런 SK 그룹주에서 지분 가치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뭐 실제로 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또 대박을 보기도 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약을 받았던 분들이나,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운 좋게 또 청약을 받으셨다면 추가적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소마젠 이런 종목들 지금 최근에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의 어떤 경영 측면에서 지금 당장에 이제 돈을 잘 벌고 있고, 지금 현재의 재무 상태를 가지고서 그런 걸로 기준 잡아서 이제 어떤 공모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 절차를 밟게 된 게 아니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미리 좀 선반영해 가지고 이제 상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EV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상장을 하게 됐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런 기업들의 반면 지금 앞으로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좀 상장 절차를 또 밟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카카오 게임즈가 아마 더 빠르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으로 실제로 이제 게임즈가 상장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게임 기업 중에서 아무래도 시총 4위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이제 재무적으로 건전한 상태로 상장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튼튼한 어떤 그런 주가 상승을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이용하고 잘 아시겠지만, 뭐 톡비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6%나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뭐 커머스나 광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 이제 성수기 효과가 좀 더해지면서 좀 고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좀 파악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뭐 금융이나 콘텐츠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폭을 좀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어떤 사업이든 당당하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다. 아무래도 진짜 이렇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기업이 좀 어떤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좀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좀 우선시 보긴 하거든요. 당장에 뭐 진짜 기업을 돌리지 못하는데 최소의 판관비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뭐 최소의 인건비는 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당장에 회사를 문 닫지 않는 이상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 매출은 급감하고 이익은 급감하는데, 일단은 임시적으로
뭐 몇 달이 됐든 이 한 분기가 됐든 두 분기가 됐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일단은 위기를 좀 넘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금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기업이 좀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또 가서 뭐 어떤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증자를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도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현금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카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매력이 있고 또 기존에 이제 과거에 멜론을 인수했을 때처럼 앞으로에도 어떤 이제 본인들의 몸집을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말 현금성 자산이 언젠가요? 1분기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2조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조면은 웬만한 대기업 하나는 그래도 좀 시가총액 가까이 되지 않겠나, 그쵸? 코스닥의 대기업 정도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멘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부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뭐 이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사실. 자, 어쨌든 근데 뭐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추세가 꺾여서 좀 하방으로 이렇게 고개를 다시 이제 숙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구간이 좀 이제 뭐랄까요? 이제 필터링 해주고 있다. 왜냐면 또 그동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언택트 쪽으로 해서 접근을 했던 물량들이 이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근데 또 그렇게 들어왔다가도 뭐 앞으로의 카카오의 모멘텀을 보고서 또 다시 투자 판단을 다르게 해서 또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워낙에 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시총도 큰 규모가 큰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각자의 다 다른 생각으로 여기에 이제 몸을 담그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에 제가 카카오를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무조건 더 갈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도 어차피 초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현재 기준에서. 물론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적인 부분이라든지 언제든지 또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카카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럴 때 일수록 어떤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또 계속 겪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는 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와요. 그리고 차트도 항상 뭐 지금 예를 들어 정배열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만년 정배열만 유지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물론 주봉 월봉상으로 길게 봤을 때 어떤 그런 패턴들이 이어지냐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월봉인데 월봉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 이 구간이라고 칩시다. 자, 14년 여름, 지금 14년 요맘때인데 요맘때 때 엄청난 급등을 보였다가 어때요? 또 줄곧 하락을 해요. 심지어 역배열로도 전환까지 해요. 16년도까지. 그러다 다시 17년도에 또 등락을 이제 상승을 보였다가 18년, 19년 때 또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예요. 주가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부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라는 거죠. 물론 이 종목이 너무 좋아서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싶어. 그러면은 뭐 일단 먼저 들어갔더라도 손실이 또 난다라고 하면은 짧게 대응을 해서 나오고 다시 또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또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매매라고 칭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이제 주식 매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카카오처럼 좋은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주식 투자라는 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매와 투자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 차이, 철학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으로 이 기업에 정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왕이면 또 투자를 하면서 또 수익도 내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차익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게 되면 뭐 가장 베스트고 여러분들의 당연한 그런 목적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굳이 이렇게 버블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사실 카카오에다가 버블이 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그래도 버블과 프리미엄의 표현력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번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도 그 다음에 더 먼 앞을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음봉 하나 좀 나오고 두 개 나오고 한다고 그냥 뭐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좀 기다렸다가 좀 여유를 갖고 기다렸다가 한번 어떤 매력 있는 단가가 왔을 때 그때 접근해도 전혀 눈치가 않다라는 거죠. 이 종목을 단타성으로 접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봉 놓고서
분봉 놓고 제가 그때 당시에 3%만 딱 먹고 나오자 해서 스토캐스틱으로 매매를 한번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장기로 접근하겠다, 단기로 접근하겠다, 중기로 접근하겠다,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좀 그럼 어떻게 요리를 좀 해볼까, 이런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세우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장기로 보고 싶은데 매매를 하는 타점은 단기로 타점을 잡아서 접근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매매 방식이 어떤 스타일이어야 되는지 이거를 잘 계산해서 접근을 하시면 분명히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짧게 얘기한다 해도 또 벌써 이 종목만 가지고 10분을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추천주를 한 개만 먼저 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도 좀 굉장히 좋은 시세를 좀 보였죠. BH라든지 뭐 PI 첨단 소재, 뭐 DKT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오늘 좋은 시세를 내줬는데, 자, 그중에서 이제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이 뭐 실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차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느긋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스마트폰 필름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데코 필름 이쪽으로 해서 스마트폰 후면에 색상을 입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폴더블 폰에 적용이 되는 그런 특수 보호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뭐 차트적인 부분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지금 완전하게 정배열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정배열, 역배열을 많이 말씀을 또 드려요. 제가 기술 분석을 할 때는요, 제가 보는 특정 그 일부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자 딱 어떤 조건에 부합됐을 때 굉장히 또 좋은 시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서 아,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좀 자주 꺼내고 또 이런 거를 자주 사용을 하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셔가지고 잘 들어보시면 나중에 다른 종목에도 분명히 또 그렇게 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주봉에서도 이제 어떤 추세를 완전 바꿔버리려고 하는, 기존에 한번 20선에 저항을 받던 이평선이 저항을 받고 골든크로스를 만들지 못했던 자리였는데, 지금 단가라면, 지금 이 정도의 그림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시세면 충분히 골든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올 하반기에도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좋고 차트적인 부분도 좋고, 지금도 오늘의 이렇게 강한 상승이지만 이거 정말 좋은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어요? 내일 한번 어떻게 눌리냐에 따라서 그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좋은 그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8,000원 라인을 좀 지지를 좀 해준다라고 할 때는 28,000원을 기준 잡아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28,000원 그럼 어떻게 사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8,000원 내일 아침에 시가 밑으로 눌려주는 자리가 28,000원까지 내려준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분봉으로 좀 우리가 세부적인 타점을 잡아볼 거면 27,800 요 정도 27,800원, 900원 요런 라인에서 28,000원 요 사이에 접근을 할 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스토캐스틱 매매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침체 구간에서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침체 구간에서 사니까 어때요? 소폭이라도 수익이 났죠. 그럼 반대로 보자고요. 자, 과열 구간이에요. 과열 구간이죠.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못했죠. 저항을 받고 빠집니다. 여기도 과열 구간이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빠져요. 지금 어때요? 과열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면 내려온다고요. 기다리면 내려온다고. 이걸 좀 식별을 하시라고요. 어렵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나요? 여러분들 빨간색, 파란색 다 색깔 식별 가능하시잖아요. 여기 빨간색일 때 여기 팔고, 제가 그랬잖아요. 빨간색에서 팔고 파란색에서 사자고. 그렇죠? 물론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VIP님들하고 자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빨간불에 팔고 파란불에 사자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간단하게 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분명히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계속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어떤 상승 추세로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상 뭐 이제 뭐랄까요, 이제 단말기 값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소비자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게
물론 삼성 다른 업체들도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을 이제 보급 형식으로 항상 같이 나와요.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아이폰도 뭐 SE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급폰이잖아요. 그리고 또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갤럭시 S20이나 뭐 갤럭시 노트 이런 단말기는 프리미엄 단말기지만 뭐 A 시리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이제 알파벳을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시리즈들은 또 보급폰이잖아요. 근데 보급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5G 처음 5G가 나오고 나서 5G 갤럭시 S10 시리즈가 나올 때 5G A90이라는 단말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이제 그 단말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주변에서도 들고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스펙이 굉장합니다. 그게 처음에 출고가가 한 79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는 한 125만 원 정도 출고가를 했어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이긴 한데 그 정도 금액인데도 전혀 스펙이 밀리지가 않는 정도였어요. 물론 저장 공간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뭐 반토막이겠지만 그에 비해서 배터리나 카메라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전혀 그렇게 막 크게 밀리는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급폰 시장도 굉장히 그렇게 수준이 높아질 거고 앞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그만큼 더 급증할 것이다. 그런 추세로 갈 것이다. 그리고 통신사 쪽에서도 뭐 여러분들 핸드폰 바꿀 때 당시에 물론 가입하기 좀 어렵잖아요. 사실 뭐 우리 호갱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갱치기 가장 좋은 산업이 휴대폰 쪽이잖아요. 사실 휴대폰 뭐 자동 중고차 이런 쪽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책들을 통신사의 정책을 잘 활용을 하면 휴대폰을 꼭 약정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중간중간 잘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하면 어쨌든 단말기는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말기 값은 어쩔 수 없이 고객이 부담을 해야 돼요. 기존에 쓰던 걸 팔아서 내든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제조사 쪽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단말기 값에 대해서는 다 받는 거예요. 통신사 쪽에서 지원을 하든 고객이 부담을 하든 고객이 쓰던 걸 팔아서 뭐 내든 이거는 그냥 물건을 파는 거라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물건 사는 기분이 안 들 수도 있어요. 핸드폰 사러 갈 때 돈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그렇죠? 요금 외에는 돈이 안 들어요. 다달이 그냥 할부로 끊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하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결코 그렇게 저렴한 단가는 사실 또 아니고 요즘에 단말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매력 있는 시장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폴더블 나오고 나서부터도 굉장히 좀 비싸졌잖아요. 폴더블 폰이 첫 시리즈 때 240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Z 플립 같은 경우에도 한 160만 원대까지 처음에 출고가가 좀 형성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가 핸드폰 이용할 때 뭐 한 90만 원대, 80만 원대 LTE 단말기 그렇게 이용을 하다가 지금 막 엄청나게 한 40% 50% 이상 단말기 값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물론 원가 자체도 그렇게 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 시장은 앞으로도 너무나 무궁무진하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한번 적극적으로 또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또 우리 VIP님들이 매매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 XM이라는 종목으로 단타로 끝까지 이제 완전 매도를 한 거는 뭐 XM이라는 종목이긴 한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거 뭐 인증 같은 건 다음 영상에서 뭐 추가적으로 또 매도를 먼저 인증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뭐 이 종목도 우리가 이 봉 두 개 안에서 이미 다 매매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랫꼬리에서 잡아서 우리는 수익을 챙기는데 실제로 한 7, 8%대 구간이지만 우린 절반 정도라도 한 4, 5%대라도 간단하게 수익을 챙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시장 너무 또 혼란스럽고 먹거리가 뚜렷하지 않은 시장이라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으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처럼 뭐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뭐 그 밖에 여러 종목들 우리가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정말 좋은 것들 편입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뭐 저희 전문가들도 바라보는 시장에서 이렇게 막 시장이 좀 지저분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더더욱이나 좀 지루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좀 괜찮은 기업들 잘 선별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채널에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무료방 같은 걸 운영을 하지 않아요. 무료방 같은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방에다가 저희가 좀 이렇게 시간을 쏟을 그리고 또 어떤 멘탈적인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을 유료방에다가 더 신경을 쓰는 거죠. 당연히 이제 VIP 회원님들은 더 좋은 정보들을 받으셔야 되고 더 신경을 써서 제가 리딩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료방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방
공방 대신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니까 좀 관련해서 이것저것 정보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종목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본시장 법률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상담은 자체적으로 불법입니다. 어느 회사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1대1 종목 상담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VIP 가입 관련돼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 주시면 저희가 VIP 가입 관련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순차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이제 마감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지루해 하시지 마시고 또 다른 어떤 큰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VIP 회원님들은 그 기회를 지금 또 잡기 위해서 굉장히 또 준비할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해서 앞으로 또 좋은 수익률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